킴스 푸드 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7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두 번째 과목 식품 화학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탄수화물이 급원식품이래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우리가 120도 이상 굉장히 고온에서 튀기거나 또 구워질 때 생성되며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진 발암 가능 물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고온에서 어떤 식품을 가열하게 되면 여러 유해 물질들이 생성될 수 있죠. 그 중에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된 식품 뭐 생각하시면 좋아요? 감자 튀겼을 때 감자튀김에 많이 있는 물질 뭐 있을까요? 네 가지 중에 아크릴아마이드입니다. 아크릴아마이드가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유해 물질이고요. 니트로소아민은 뭐였죠? 니트로소 화합물 컴파운드는 육류와 같이 육류 가공품과 같이 아질산나트륨 발색제 포함하고 있는 데서 생성될 수 있는 물질, 또 채소에서도 많이 생성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세 번째 나와 있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의 경우에 우리 고온에서 가공 중에 생성되는 벤조피렌과 같은 물질이고요. 에틸 카바메이트 같은 경우엔 양조 간장 등에서 검출될 수 있는 유해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는 문제는 관능 검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관능 검사는 어떤 식품에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 오감이 감지되는 반응을 우리가 측정하고 분석하는 게 맞죠. 이 관능 검사는 크게 차이식별 검사와 특성 묘사 그리고 기호 조사 이렇게 나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특성 묘사 패널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특성 묘사를 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겠죠. 따라서 훈련된 패널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요. 훈련된 패널을 하기 때문에 특성 묘사 패널의 경우엔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요. 기호조사 패널은 뭐예요? 기호도 조사하는 거. 기호도는 누구한테 조사할까요? 보통 소비자한테 조사를 하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수분 활성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수분 활성도는 어떤 식품에서 미생물이 증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수분을 의미하죠. 이 수분 활성도는 보통 어떻게 구하냐면 순수한 물의 최대 증기압이 높겠죠. 물이 많이 증발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분모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식품의 경우에는 어떤 물질들이 수분을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감싸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기압이 낮죠. 뭐에 비해서? 순수한 물의 최대 수증기압보다 낮을 거에 따라서 분자에 들어갑니다. 정답은 몇 번이겠어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케톤기를 가지는 탄수화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탄수화물은 일반적으로 다당류로 이야기하지만 이당류와 단당류를 포함하고 있죠. 자, 이 단당류를 여러분 보시면 단당류는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알도오즈와 케토오즈로 나눌 수 있어요. 알데하이드기를 가지고 있으면 알도오즈라고 부르고요. 케톤기를 가지면 케토오즈를 가지고 케토오즈라고 부릅니다. 케톤기를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케토오즈죠. 자, 네 가지 단당류 중에 케톤기를 갖는 건 뭐예요? 케토오즈에 속하는 건 네 번째 나와 있는 프럭토오즈가 되겠습니다. 프럭토오즈가 케톤기를 포함하고 있는 케토오즈고요. 나머지 그리고 글루코오즈를 포함해서 이런 물질은 알데하이드기를 가지고 있는 알도오즈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관능검사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관능검사는 그 안에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단순 차이검사라고 하는 건 A, B라고 하는 두 가지 시료를 주고요. 서로 같은지 다른지 물어보는 게 단순 차이검사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R로 표시된 기준 시료를 주고 다른 두 시료를 준 다음에 어떤 거와 가까운지 선택하는 요거에 단순 차이검사에 해당되지 않겠죠. 자, 이렇게 레퍼런스라고 하는 기준 시료를 주는 관능검사 방법은 이번에 나와 있는 1, 2점 검사입니다. 1, 2점 검사가 I 시료, 레퍼런스 시료를 준 뒤에 두 시료를 평가해서 같은 시료를 선택하는 방식이고요. 3점 검사는 뭔가요? 3점 검사는 세 가지 시료를 준 다음에 다른 것 한 개를 선택하게끔 하는 게 3점 검사입니다. 세 개를 주기 때문에 3점 검사가 되겠죠. 2점 비교의 검사의 경우엔 두 가지 시료를 주고 특정한 특성, 예를 들어 단맛이 뭐가 더 많은지 매운맛은 뭐가 더 많은지 특정한
특성을 비교하게끔 하는 게 이점 비교 검사가 되겠습니다. 제해주는 문제는 클로로필을 알칼리로 처리했대요. 그랬더니 피톨이 유리되면서 용액의 색깔이 청록색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원래 클로로필을 두 가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또 알칼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떤 용액으로 처리하냐, 산으로 처리하냐 또는 알칼리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생성되는 물질이 좀 다른데 또 생성되는 색깔이 좀 다른데 우선 알칼리로 처리하게 되면 보기에 나온 것처럼 피톨이 유리되면서 색깔이 맑은 녹색, 밝은 녹색, 청록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때 생성되는 물질이 3번에 나와 있는 물질이고요. 이게 알칼리 1단계로 생각하시면 되고 알칼리에 계속 두게 되면 4번에 나와 있는 물질로 변화하게 됩니다. 즉 이건 알칼리 2단계입니다. 알칼리 2단계로 되게 되고 색깔도 보다 선명한 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 이 클로로필을 산으로 처리하게 되면 첫 번째 산 1단계로 생성되는 물질이 1번에 나와 있는 물질이고요. 더 산에 놓게 되면 2번에 나와 있는 물질로 바뀌게 되고 1번, 2번 물질 모두 갈색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알칼리 1단계 청록색으로 변한 건 3번에 나와 있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제해질 문제는 어류가 변질된대요. 어류를 오랫동안 두면 변질이 되면서 어떤 냄새가 납니다. 특히 이런 생선은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뭐가 있죠? 트리메탈 아민이 있죠. 아민이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낸다고 알려져 있고 줄여서 TMA라고도 부릅니다. 이 외에도 2번에 나와 있는 카다베린 또는 피페리딘이 불쾌치를 형성할 수 있는데 4번에 나와 있는 옥사졸린은 어떤 냄새를 유발하긴 하지만 불쾌치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에 나와 있는 옥사졸린이 되겠습니다. 제해지는 문제는 점성과 관련된 성질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A를 한번 볼게요. 잘 만들어진 청국장은 실타래처럼 씨를 빼는 것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B를 같이 보시면 B는 국수 반죽은 긴 끈 모양으로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늘어나는 성질 뭐라고 부르죠? 늘어나는 걸 우리가 신전성이라고 부르죠. 늘어나는 성질을 신전성이라고 부르고요. A는 조금 생소할 텐데 정답은 일단 1번 A는 예사성이고 예사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점성이 높은 액체가 연속적으로 실 같은 사상을 만들어내는 걸 예사성이라고 부릅니다. 청국장은 점성이 굉장히 높은 액상의 식품이죠. 이 청국장 같은 점성이 높은 식품의 경우에 연속적으로 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예사성이라고 부른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해지는 문제는 유기산의 이름을 영어 이름과 짝짓는 문제입니다. 자, 말릭 엑시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과산이고요. 시트릭 엑시드는 구연산입니다. 타르타릭 엑시드는 주석산이 맞고요. 호박산은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호박산은 석시닉 엑시드라고 부르죠. 호박산은 석시닉 엑시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우리가 콩을 분쇄하는 동안 콩 비린내가 나요. 콩 비린내는 왜냐면 지방 산패 때문에 납니다. 그럼 지방 산패를 일으킬 수 있는 효소를 고르면 되겠죠. 지방 산패는 어떤 요소가 일으킬 수 있나요? 네 가지 중에 지방 산패를 일으키는 요소는 리폭시지네이즈입니다. 리폭시지네이즈가 지방 산패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콩 비린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문제는 전분의 호정화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분은 우리가 보통 호화와 노화만 이야기를 하는데 호화는 뭐예요? 어떤 정분을 물과 함께 가열하는 걸 호화라고 하죠. 그러면 전분이 그 안에서 보다 작은 단위로 쪼개지면서 우리가 먹기 좋은 형태로 바뀌는 걸 호화라고 부르고요. 이가 다시 두게 되면은 더 큰 메타스타치의 형태로 바뀌는 걸 노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알파 전분을 상온에 방치했을 때 베타 전분으로 되돌아가는 베타스타치로 되돌아가는 현상은 노화죠. 그리고 2번 전분을 묽은 산에 넣고 가열했을 때 가수분해 되는 현상은 호화라고 부르죠. 4번 같이 보시면 전분에 물을 넣고 가열했을 때 점도가 큰 콜로이드로 되는 현상도 호화죠.
자, 그런데 호정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을 넣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건열. 물을 넣지 않고 건열로 가열하였을 때 전분이 분해되는 현상을 의미하고요. 호정화의 경우에는 덱스트린의 형태로, 자, 우리 어떤 전분이 분해하다가 중간에 남는 물질을 알파 또는 베타 덱스트린, 이런 덱스트린이라고 부르죠. 즉 화학적 분해가 완전히 일어났다기보단 화학적 분해가 적당히 일어난 형태를 의미하고 이러한 과정을 호정화라고 부릅니다. 물을 넣지 않고 건열로 가열해서 전분을 분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산화 안전성이 낮은 지방산을 물어보고 있어요. 산화 안전성과 관련된 지방산의 특징은 뭐예요? 포화와 불포화입니다. 지방산은 포화지방산이 있고 불포화지방산이 있죠. 불포화지방산은 뭐예요? 이중결합을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는 지방산을 불포화지방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중에 산화 안전성이 낮은 건 불포화지방산이겠죠. 산화 안정성이 높은 건 포화지방산이고요. 그럼 다음 해당되는 보기에 해당되는 지방산 중에 어떤 것이 포화지방산이지 어떤 것이 불포화지방산인지 고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3번에 나와 있는 스테아릭 엑시드와 4번의 팔미틱 엑시드는 모두 포화지방산이죠. 따라서 산화 안정성이 높고요. 2번에 나와 있는 리놀레이 엑시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불포화지방산입니다. 근데 이중결합이 몇 개예요? 2개죠. 1번에 나와 있는 아라키도닉 엑시드, 아라키돈산 또한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이중결합 몇 개예요? 이건 4개입니다. 이중결합이 하나는 4개고 하나는 2개예요. 이중결합이 많을수록 산화 안정성은 떨어집니다. 따라서 1번에 나와 있는 아라키도닉 엑시드가 이중결합이 4개로 산화 안정성이 가장 낮은 지방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남백의 가장 주된 단백질을 물어보고 있어요. 계란 흰자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3번에 나와 있는 오발부민이죠. 오발부민이 몇 프로 들어있어요? 약 54% 들어있고요. 이 외에 콘알부민이나 오보뮤코이드라고 하는 물질은 한 1에서 2% 정도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쌀을 도정하는데 비율이 높아지는 성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쌀을 도정한다는 건 겉에서부터 이렇게 깎는 걸 의미하죠. 겉에는 다른 미량의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건 우리가 먹는 백미죠. 흰쌀인데 이 백미의 경우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전분 함량이 높다고 알려져 있죠. 따라서 밖에서부터 도정을 할수록 전분의 함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차 잎을 발효시킨대요. 발효시키는 차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는 거 뭐 있어요? 홍차죠. 차를 발효시키면 어떤 작용에 의해서 티아플라빈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차는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니까 홍차라고 부르죠. 이 붉은색 성분 발효차고요. 차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나요? 카테킨, 다시 쓸게요. 카테킨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죠. 이 카테킨이라고 하는 성분이 요 티아플라빈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바뀌게 되는데, 자, 티아플라빈은 좋은 성분이에요. 왜 좋냐면 산화를 방지할 수 있고요. 또 항암작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카테킨을 티아플라빈으로 바꾸어주는 효소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 티아플라빈으로 바꾸어주는 건 폴리페놀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효소가 작용하겠어요? 폴리페놀 옥시데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작용을 해서 카테킨을 티아플라빈으로 바꾸어주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이거 항상 헷갈리는 문제인데, 식품의 산성 그리고 알칼리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헷갈리죠. 어떤 식품이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자,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아마 산성식품 많이 먹지 마, 산성식품보단 알칼리식품이 좋아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럼 산성식품이 뭐고 알칼리식품이 뭔지 생각해 봅시다. 산성식품은 육류, 고기는 산성식품이고요. 또 뭐가 있냐면 주스나 콜라, 이런 건 산성식품입니다. 알칼리 식품은 뭐가 있죠? 어머니들 뭐 먹으라 그래요? 당연히 채소, 과일, 이런 건 알칼리 식품이죠. 자, 그러면 설명 좀 틀린 것 같이 볼게요. 알칼리 생성 원소와 산 생성 원소 중에 어느 쪽의 성질이 큰가에 따라서 나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산성식품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액이 산성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어요. 피가 산성화된다
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은 과체류, 해조류, 감자류가 있죠. 자, 그럼 2번이 정답일 텐데 2번 같이 보시면 식품의 체내에서 소화민 흡수돼서 나트륨이나 칼륨, 칼슘, 마그네슘 많은 거 이거 많으면 좋겠죠. 이게 많은 건 뭐겠어요? 산성식품일까요? 알칼리 식품일까요? 알칼리 식품이겠죠. 이거 많은 거 우리 먹으라 그랬죠. 알칼리 식품이 되겠죠. 자, 이런 물질들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알칼리성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알칼리 식품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원소들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 육류나 또는 육류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인 같은 게 많이 들어있겠죠. 육류, 주스 또는 콜라의 경우엔 이런 원소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산성물질을 많이 만들어내서 산성식품이라고 부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고 산성식품과 알칼리 식품을 뭐라고 부르는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부르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품 중에 가소성 유체가 아닌 걸 물어보고 있어요. 이건 점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자, 이런 그래프를 봤을 거예요. 그래프에서 이렇게 A직선이면 우리가 뉴턴 유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달라지는 거 이렇게 일정하게 점도가 변화하지 않는 건 비뉴턴 유체라고 부릅니다. 가소성 유체 또한 비뉴턴 유체 중 하나인데 자, 점성이 서로 다른 특징이 있는 걸 하나 고르면 될 거예요. 케첩하고 마요네즈, 마가린은 점탄성이 높죠. 서로 같은 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액상커피는 굉장히 묽은 점성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가소성 유체가 아닌 것은 액상커피가 되겠습니다. 내일 문제는 식품 가공에서 요구되는 단백질의 기능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단백질의 경우에 다양한 기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화 기능성을 가질 수 있고요. 특히 단백질에서 분비되는 아미노산이 유화제의 특성을 가질 수 있고 기포를 생성하거나 재활을 할 수 있는데 호화는 뭐의 성질이에요? 앞서도 살펴봤죠. 이건 탄수화물의 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의 기능성과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팩트산. 이거 뭐예요? 팩틴. 팩틴질의 단위 물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팩틴은 뭘로 만들어져 있죠? 팩틴의 주성분은 뭐예요? 바로 2번에 나와 있는 갈락투로닉 액시드입니다. 갈락투론산이 팩틴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유화제는 한 분자내 친수성긴과 소수성기를 모두 지니고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성이 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COH 물에 잘 녹을 수 있죠. 뭐라고? 친해요. 친수성이죠. 헬이 돼서 CO-가 될 수 있고요. NH2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이 될 수 있고 OH 또한 친수성이에요. 이건 대표적인 친수성이죠. CH3는 어때요? 이렇게 CH3 있고 또 다른 거 C와 연결되면 뭐라고? 친할 이유가 없습니다. 헬이 되지도 않고요. 따라서 이거는 소수성이 강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1년 3월 7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두 번째 과목 식품화학 부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또는 메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